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문단의 3형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네, 3형식 실제로 문제로 출제되면 상당히 어려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문단의 4형식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단의 4형식은 명시적인, 글 속에 드러난 그 주제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서 짐작해야 되는 글의 요지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4형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단의 3형식의 단락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빌드업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캐치, 눈길을 끄는 문장이 캐치 문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업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대조나 양보보다는 이제 배경 지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논증이 바로 시작돼요. 이 형식은 요 자리에 topic statement와 restatement 요 자리에 이제 들어왔었는데, 3형식에서는 바로 논증이 시작돼서 포인트 인트로, 이 논거를 도입하는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논거를 지지해주는 한두 개의 문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논거를 요약해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topic statement, restatement 이 부분이 후반부에 나온다는 거죠. 맨 마지막 부분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은 이 주제 진술과 비교해 볼 때 주제 진술의 내용을 달리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1 정도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었죠.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러면 문단의 4형식을 넘어가는데, 문단의 4형식은 문단의 1, 2, 3형식이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있는 거에 반해서, 문단의 4형식과 5형식은 주제문이 없는 거죠. 그죠?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문단의 4형식, 이게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문단의 4형식이에요. 문단의 4형식. 여러분이 딱 보기에 지금 빨간색이 안 보이잖아요. 토픽 스테이트먼트가 안 보이죠? 이게 1형식 같은 경우에는 토픽 스테이트먼트, 즉 주제 진술이 여기, 주제 진술과 리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있고, 2형식인 경우에는 주제 진술과 리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있고, 3형식인 경우에는 여기 논증 다음에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빌드업으로 시작되는, 물론 이 경우도 캐치, 눈길을 끄는 캐치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빌드업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대조나 양보보다는 배경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논증이 바로 와요. 논증이 바로 오는데, 포인트 인트로 해서 논거 도입이 나오고, 포인트 서포트라고 해서 하나, 두 개 정도의 그런 그 논거를 지지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논증 요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논증 요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토픽 스테이트먼트는 주제 진술이 없다 보니까는 이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요지, 즉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출제된 문제, 여러분이 이제 미리 풀어왔겠죠.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 제목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만만해 보이잖아요. 주제, 제목, 요지 만만해 보이죠. 주제문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단락 분석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제목 문제인데 딱 보니까 여기 구조가, 자, 이거 조금 글을 작게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그 구조를 보세요. 무슨 색깔이 안 보여요? 빨간 색깔 안 보이죠? 즉 토픽 스테이트먼트, 주제 진술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럼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첫 번째 그 논증이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보라색, 짙은 보라색 대로 돼 있는 이 부분이 포인트 인트로덕션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그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논거에 대해서 요약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약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를 시작하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두 번째 논거를 시작하는 내용이 있고, 그 논거에 대한 지지가 있고, 요 두 번째 논거를 요약해주는 논거 요약, 즉 미니 컨클루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토픽 스테이트먼트가, 즉
주제 진술이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요 두 가지 논거를 통해서 추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 글의 제목과 연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좀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글자를 켜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Individual authors and photographers. 그래서 개인 작가나 사진이, 그 photographer면 사진가죠. 사진가는 사진사라 그러나 have rights to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는 이제 권리잖아요. 권리가 있는데 바로 intellectual. intellectual 하면 지적인 이런 얘기죠. property는 재산이에요. 지적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during their lifetime. 그들 살아있는 동안에. 또 and their heirs. heir라고 발음합니다. H가 묵음이죠. 상속자예요. 그들의 상속자는 rights for 70 years after the creator's death. 그 창작자가 죽고 난 뒤 70년간 권리를 갖는데요. 어떤 정보죠. So, 그래서 any publication less than 125 years. 그래서 125년이 채 안 된 그런 출간물은 has to be checked for its copyright status. 그래서 이 카피라이트, 이 판권이죠. 이 판권 상태를 갖다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지해 줄 말이 the du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has increased. 이제 첫 번째. 자, 이렇게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duration이란 말은 이 기한이에요. 기한. 그 기간이 has increased steadily. 점진적으로 over the years 여러 해 동안에 증가되어 왔다. 그래서 the life plus 70 years standard.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동안 플러스 70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70년까지 기준이 was set by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1998년에 이렇게 판권 연장 법안에 의해서 설정되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이제 그 권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70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which increased the 50 years limit established by the 1976 Copyright Act. 그래서 1970년 제정된 그런 판권법에 비해서 50년 정도 더 이렇게 확장이 된 것이죠. 자, 그랬어요. 이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카피라이트, 이 저작권에 대한 기한이, 듀레이션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요약해 주는 내용이 supporters of such legislation인데, legislation이란 말은 입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입법, 즉 저작권의 기한을 연장시키는 입법은 like to defend these increases,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가된 것을 with tales of starving right, starving 굶주리는 이런 뜻이잖아요. 자, 굶주리는 작가와 and the impoverished descendants. impoverished 하면은 이거는 쉽게 여기서 아주 빈곤한 poor예요. descendant, 그 빈곤한 후손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런 입법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창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산다, 힘들다, 그러니까 저작권 기한을 늘리자, 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거는. 예. 자, 그런데, 요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봤더니,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in reality, 자, 현실적으로는, in reality, 현실적으로는, the beneficiaries, 이 beneficiary란 말은 좀 어려운다는데, 수혜자란 뜻이죠, 수혜자. 수혜자는 are more likely to be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이게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하면은 다국적 그 출판사예요. 아주 큰 대규모 출판사가 되겠죠. 근데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수혜자가 다국적 출판사가 될 것 같다. And note that, 주목해 보시오. Copyright laws of a dual purpose. 그리고 두 가지 것을 여기 주목을 하는데, 이 판권이라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dual이란 말은 두 가지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in addition to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자, 작가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이게 1차적인 purpose죠. 그죠? 예. 자, so as to encourage the publication of new creative works. 그래서 새로운 창작물의 출간을 격려시키는 이런 작가가 그래야지 자기의 그 권리를 보호를 받아야지 새로운 창작물을 자꾸 만들어낼 동기가 부여를 받잖아요. 그런 1차적인 목표가 있고, 또 copyright is also supposed to place reasonable time limits. 자, reasonable, 타당한 시간 제한을
on those rights, 자, 그런 권리에 두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대요. 그래서 so that outdated works, 그래서 조금 outdated, 이렇게 철진한 좀 그런 저작물들이 may be incorporated into a new creative effort. 근데 be incorporated into 하면 뭐뭇에 포함시켜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에 그렇게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이 법안이 하나는 그 작가의 창의성을 갖다가 조장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어느 정도 기한을 그렇게 설정을 해놔야지 그 옛날 거는 좀 이렇게 좀 그 낙후된 것들을 갖다가 새로운 창작물에 더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두 번째 논거, 이 카피라이트 법안이 오히려 이 다국적 그 출판사가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카피라이트 법안 자체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낡은 창작물들을 갖다가 도태시키고 새로운 창작물에 합류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요약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therefore, 그러므로 the extended copyright protection, 지금 이 글의 전체적인 글의 소재는 이거 아니에요. extended copyright protection, 이렇게 저작권을 갖다가 저작권 보호를 갖다가 연장시키는 것은 frustrate new creative endeavor. frustrate란 말은 이거는 좌절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좌절시키다. 예,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갖다가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such as including poetry and song, lyric, 그래서 시라든지 노래 가사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에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창의적인 노력을 좌절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쭉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작게 됐네. 여기 지금 보면 앞부분의 내용은 이 글 전체는 지금 저작권의 기간이 연장되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 이 앞부분의 요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이 저작권 그 법안 그 기한을 연장시킴으로써 어떤 그 창작자와 그의 후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이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수혜자는 작가나 그 후손들이 아니라 다국적 그 출판사라든지 또 그러다 보면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갖다가 좌절시킨다 이런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얘기와 마이너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 이걸 제목으로 아우려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다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이 글의 제목이었잖아요. 제목.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목으로 적절한 게 뭐가 되죠? 여기 보면은 the extended copyright. 자, 이렇게 저작권을 갖다가 연장시키는 것은 truly enhance protection and creation. 정말로 이 보호 또 창작을 이렇게 고양시킬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으로 5번이 적절한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사형식의 대표적인 그런 문제를 하나 공부를 해봤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마지막 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사형식은 명시적인 주제문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가 상당히 좀 그 출제자들이 기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출제된다고 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사형식의 단락의 구조는 주제 진술이 없는 논거와 논증과 미니 컨클루전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 얘기 미리 예고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미리 학습지를 통해서 예습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문단의 5형식 중에서 마지막 5형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5형식은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주제 진술이 없고 그냥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내용 일치 불일치라든지 심경 어조라든지 그런 내용 쪽으로 나와서 난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일단 학습지를 통해서 예습을 반드시 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